여러분, 혹시 벽돌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의 심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 바로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평범한 건설 회사가 어떻게 최첨단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변신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대체 건설 자재를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그것도 기술 집약적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995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그냥 평범한 토목 건설 자재 회사였어요. 그랬는데 2022년에 갑자기 우리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 할 겁니다 하면서 하이드롤리튬으로 이름을 싹 바꿉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의 속도예요. 불과 2년 만에 새만금의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심지어 자체 생산까지 시작했으니까요. 이건 뭐 거의 전력 질주 수준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바로 전 세계가 직면한 리튬 대란 속에서 하이드롤리튬은 엄청난 기회를 발견했던 거죠.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길거리에 전기차 정말 많아졌죠. 그리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리튬인데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튬을 몇몇 나라에서만 수입해오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4년 시장 규모가 252억 달러인데 10년 뒤에는 1,051억 달러. 와, 이게 무려 4배가 넘게 커진다는 예측이에요. 연평균 성장률이 15.4%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그냥 시장이 좋다 수준이 아니라 리튬이 없어서 난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시장 기회 앞에서 하이드로리튬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바로 그들만의 기술, 하이테크 솔루션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공정 단계들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흙탕물을 아주 깨끗한 생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단계에서 공업용, 그러니까 순도가 낮은 원료를 물에 녹이고요. 2단계에서 아주 특수한 필터들로 금속 같은 불순물만 싹 걸러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깨끗해진 물에서 순수한 리튬 결정만 쑥쑥 자라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이거 진짜 배터리에 써도 될 만큼 깨끗한가 하고 깐깐하게 검사하면 끝! 최종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숫자 99.995%, 이게 바로 하이드로리튬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아니 뭐 99%도 아니고 99.995%? 소수점 세 자짜리까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안전성, 수명,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는지, 이 모든 게 이 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불순물 하나가 배터리 전체의 성능을 갉아먹고 최악의 경우엔 안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드로리튬의 진짜 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존 공정과는 다르게 황산이나 유기용매 같은 독한 화학물질을 안 씁니다. 당연히 폐수도 거의 안 나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글로벌 기업들,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ESG 엄청 따지잖아요. 친환경적으로 만들지 않은 부품은 안 쓴다 이러니까 이 친환경 공정 자체가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순도 리튬도 만들고 공장도 지었으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천만에요. 하이드로리튬은 지금 당장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이죠. 지금 주력으로 만드는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 말고도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브롬화 리튬 같은 특수 소재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금속 리튬.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나올 꿈의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거든요. 이걸 개발하고 있다는 건 우리는 다음 세대 배터리 시장까지 미리 선점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선언인 셈이죠. 바로 이 리포트의 한 구절이 하이드로리튬의 전략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때 국산화 수요를 선점할 잠재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다음 판이 열릴 때 주인공이 되려고 미리 자리를 깔아놓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하이드로리튬의 기술력과 미래 비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는 어떨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할 때 스왑 분석이 딱이죠. 이걸 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져요. 강점은 역시 독보적인 고순도 정제 기술과 새만금의 대규모 공장. 기회 요인은 당연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여러 정책적 지원이고요.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라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적인 부담이 있고요. 위협 요인으로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이나 시장 상황의 변동성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와 만만치 않은 과제가 함께 놓여 있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이드로리튬은 그냥 리튬을 사다가 파는 유통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건설업에서 하이테크 제조업체로 아예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데 미래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도전이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은 오늘 분석은 나이스 평가 정보의 기술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한쪽에는 막대한 리튬 광산을 가진 자원 부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이드로 리튬처럼 자원은 없지만 그걸 최고 순도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패권을 둔 이 거대한 경쟁에서 과연 기술은 자원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